일면식도 없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이 거리 안으로 더 가까워진다. 이것은 사고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시작됐을 때 상황을 이제 가정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뭐 손목 잡아서 끌고 가기 이런 것들이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니까 이게 큰 폭력은 아니다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접촉의 시작이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손목이 잡힌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가해자가 끌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버텨주시는 거예요. 한 스텝 한 스텝 가해자 쪽으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체중을 앞발 쪽으로 움직이면서 제 팔꿈치가 가해자의 팔꿈치에 닿게 쪽이 열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립이 뜯기게 됩니다. 확 당겼을 때 그냥 이렇게 끌려간다면 이걸 이제 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우선은 버티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잡고 있는 이 관절이 꺾이지 않는 방향으로 비트는 동작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막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다가갈 경우에는 뭐 발을 걸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뒤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는 좀 낮추시고요. 그다음에 나의 팔꿈치를 이 사람의 팔꿈치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면은 더 이상 이렇게 잡고 있을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이 사람의 팔목이 이렇게 좀 꺾이는 느낌이 들면서 놓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크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턱을 당기고 목에 힘을 줘서 조금이라도 그 초크로 기절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한 다리를 빼면서 인사를 하고 고개를 돌려서 다시 두 팔걸이 이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초크, 목을 조르는 공격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제 이게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기도 하지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빨리 탈출을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죠. 가장 아마 일반적인 반응은 이 손을 막 잡는 걸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는 사이에 목이 빠르게 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리를 빼는 쪽, 고개를 숙인 후 다리를 빼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도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이 다리를 빼고 인사를 하고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동시 동작입니다. 다리를 빼는 것과 숙이는 것을 한 번에 하고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잡고 당길 경우에는 손으로 단단히 잡으시고요. 제가 손을 빼려고 해도 빼지 못하게끔 꽉 잡아주시는 거. 한 다리가 나가면서 팔을 꺾어서 상대방의 그립을 놓게 할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당기면 멀어지려고 합니다. 이 손을 어떻게든 뜯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이 머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상대가 이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 손이 떨어지는 순간 끌려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손을 잡아서 제 머리에 고정시켜야 돼요. 한 팔 거리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리 안에서 가장 흔하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공격의 패턴이 이 펀치죠. 이렇게 때리면서 다가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거리를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뒤가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뒤로 물러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붙어서 그 거리감을 없애서 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클린치라는 동작인데요. 권투샵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복싱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왜 계속 붙는가, 계속 안 싸우고 왜 달라붙지? 이렇게 하실 텐데 이제 그게 이제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 가동거리가 나오지 않게끔
붙어서 이 상대방이 골반과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대 다리가 제 다리 사이에 들어올 정도로 골반을 완전히 밀착한 다음에 허리를 깊게 이렇게 끌어당겨 주시고요. 머리를 붙이고 상체를 이렇게 젖히는 느낌으로 꽉 껴안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저를 공격하려고 하던 가해자도 이렇게 밀접해 있고 허리까지 이렇게 꺾이면 굉장히 벗어나고 싶어서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밀게 돼요. 저는 이제 허리가 꺾이고 사실 넘어지기도 되게 쉬운 자세이기 때문에 막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그럼 이제 그 타이밍에 맞춰서 가해자를 밀어내면서 다시 거리를 벌리면 됩니다. 이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저희가 이걸 알려드리면 이제 누구에게 이렇게 붙는 게 좀 이렇게 밀착한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이게 아니고 상대 다리가 제 다리 사이에 들어올 정도로 가장 먼저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가해자와 가까워질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핵심은 지금 한 팔로는 목을 감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펀치를 하려면 이 팔이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이 팔을 또 깊게 감아서 때릴 수 없는 이런 방어 자세로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두 다리도 쓸 수가 있고 상대방은 팔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유리하게 통제할 수 있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뭐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끝까지 저항을 해야 하며 또 우리 인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뭐 체격이 커도 약점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잘 노리기만 하면 방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어는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더 다가오지 못하게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쪽 발을 지지하셔서 몸을 완전히 옆면으로 튼 후에 이제는 제 팔의 역할을 다리가 대신할 거예요. 그러면 등을 똑바로 펴서 더 멀어지게 됐죠. 이제는 거의 두 팔 거리 정도의 거리가 벌려졌어요. 큰 힘을 낼 수 있는 이 다리 관절이 있으니까 다리로 차주는 게 좋겠죠. 근데 진짜 제 얼굴을 차면 안 되니까 네, 이 정도 표시를 해서 여기를 향해서 차주시고요. 일어나서 이 다리도 있죠. 한 번 더. 팔과 다리로 몸을 띄워서 두 번째 더 강하게 차고 아직까지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잡힌다면 손으로 귀 쪽을 때려서 정신을 조금 방향 감각을 흐트려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두 번 정도 걸어간 후에 베이스 겟업으로 일어난 후에 도망을 가면 됩니다. 이만큼 거리를 벌릴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팔이 조금이라도 굽혀져 있으면 체중으로 완전히 저를 더 누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골반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고 탈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팔을 펴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성범죄라는 것은 고립되면은 이제 더 큰 강력한 범죄로 이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범인이 이제 피해자를 고립을 시키려는 의도도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용이한 환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이제 외부 개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자기 의도대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니까요. 고립되는 그 과정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셔야 됩니다. 타깃이 설정되려고 할 때 혹은 나를 고립시키려고 이제 잡아당기거나 할 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들 중 하나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경찰 불러주세요 이런 얘기를 크게 얘기함으로써 외부 사람들의 개입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은 외부 개입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타깃으로 설정한 피해자는
자기 범죄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두려움을 갖지 않지만 그 외부에서 그 신호를 듣고 누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범행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저항을 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뉴스로만 봐도 묻지마 범죄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망을 가더라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호신술을 좀 더 여성분들이 많이 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 혼자 고립되는 상황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몸으로 도망을 쳐야 되겠죠. 우리가 위험 상황으로부터 최대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거.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얻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끝까지 내 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저항하고 할 수 있으면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